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돈을 계속적으로 빨고 살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을 못 하셨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33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41세 새 식구의 가장 나연이 아빠입니다. 대표님의 확고하고 확실한 강의에 정말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 하락을 주장하는 지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사연 보냅니다. 본적이 서울이라 서울에 청약을 시도하는데 계속 떨어져 거주지를 빨리 옮겨 3기 신도시를 봐야 할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네요. 점수는 40점대고 자금이 부족해서 서울 아파트는 못 사고요. 저는 괜찮으니 진심으로 쓴소리로 정신 차리게 혼내주세요.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처럼 대다수의 분들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대출도 나오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청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청약에 우리가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약에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면 지금처럼 다른 분들과의 격차가 지금 벌어졌죠. 앞으로 더더욱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차라리 우리는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불확실성한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자산 증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3억이라는 현금이 있지만 이 3억 갖고 서울에 웬만한 기축 아파트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출도 안 나오고 서울에 거의 6억 이하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시고, 그렇다고 해서 청약을 가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자금을 온전히 투자에 임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의 씨들을 훨씬 더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면서 현금 증식을 하셔야지 나중에 저가 매매하면서 우리가 상급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수도권 일대에 접근을 하신다면 소형주택인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 전세 낀 투자가 아니라 무조건 월세 낀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청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면 상담 다시 한번 받으셔서 그 투자에 있어 전략과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청약에 지금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자산 격차가 훨씬 더 멀어진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집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 매매를 할 수 없는 이 현금의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무조건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 첫 번째가 있어요. 지금 서울 일대에 공급 물량이 현저히 적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적정 수요 공급 물량이요, 약 5만 가구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약 서울에 입주 물량이요, 약 2만 5천 가구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물량은 약 18,000 가구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급 물량이 감소가 되면 지금 서울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점이 더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쟁하는 수요가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점 비율이 높아야지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 지금 40점대밖에 되지 않는데 당첨이 과연 될까요? 서울의 주요 가점 점수는 거의 60점대 이상이 나와야지 평균치입니다. 지금 평균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단지는 70점 정도가 돼야지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요. 40점대는 되지도 않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 입주 물량도 당연히 감소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 경쟁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가점이 아예 안 된다고. 서울은 무조건 뭡니까? 가점제죠.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에 사실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고 뭐 신혼, 뭐 특공 당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리스크가 있는 거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서울에 접근하기 힘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무조건 3기 신도시죠.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본 청약이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 사전 청약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4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엔 본 청약이 돼야 되죠. 본 청약. 본 청약에서부터 입주 때까지의 기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언제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마냥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 사전 청약이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1차가. 시범으로 먼저 들어간 거죠. 시범으로 들어간 곳은 제가 보기에는 본 청약 때까지 거의 약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그렇다면 올해 청약한 곳들은 본 청약 언제 들어갈 거냐면 약 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25년 정도가 돼야지 본 청약 아마 들어갈 거다. 아직 토지 보상이 진행도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진행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청약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럼 25년부터 여기서부터 착공 들어가면 3년입니다. 28년 정도가 돼야지 입주를 할 수 있다고요. 이 뒤부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5년에서 6년 이후가 돼야지 입주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무조건 전월세 가야죠. 그러면 전월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간다고, 폭등한다고. 어딘가에 거주하셔야 되죠. 어디 거주해요? 처음에 전세로 가겠죠. 전세로. 근데 지금 기준금리 올라간다라고 기정사실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주택담보대출만 올라가나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세입자분들이 이자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내 집이 없어도 내가 내는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오겠습니까? 월세로 오죠. 월세로 가는 비중이 엄청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월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죠, 폭등. 이 기정사실이라고. 지금도 전세의 비중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월세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폭등한다고,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물가 상승의 주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전월세에 있다고. 소비자 물가의 대표적인 지수 전월세입니다. 전월세.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물가가 엄청나게 뛸 거라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가는 안 올라갑니까?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땅값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연 20%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가 상승이. 지가가 연 20% 정도 상승하면 분양가가 10% 이상 상승합니다. 여기에 토지 보상도 올라가네. 이 토지 보상금이 역대 최고치로 풀려요. 올해 약 32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도권에 25조 원이 지금 나간다고, 이 토지 보상금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목재, 여러 가지 철근, 시멘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축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건축 비용. 이 건축 비용만 올라갑니까? 지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토지 보상 엄청나게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인근에. 그러면 토지 보상금 받은 토지주들은 지금 대토 보상률이요, 약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현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그럼 현금 받은 토지주들은 어디에다 이 돈을 활용하겠습니까? 인근 부동산에 또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그럼 여기에 토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된다고. 분양가가 엄청 올라갈 거라고요. 지금 사전 청약에 대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30평대 기준에서 거의 5억에서 6억대가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물가 올라가고 지가 상승과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양가 상승한다고 5억에서 6억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나옵니까? 중도금 대출 한 푼도 안 나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요. 중도금 대출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지역 일대 일반 분양가 입지 좋은 곳들은 전부 다 9억이 넘쳐. 중도금 대출 한 푼 안 나온다고요. 현금이 써야 된다고요. 이제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제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잔금 대출에 나온다고 이게. 그럼 잔금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이제 연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청약 당첨자 분들은 DSR 40% 적용되면 잔금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현금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보는데 DSR 40%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분양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잔금 대출은 분양가로. KB 시세가 아니에요. 감정가가 아니라고 이제 분양가에 잔금 대출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DSR 40%가 적용이 된다고요.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당연히 예전 같은 경우에 전세로 분양 잔금을 대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2021년 2월 1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한 단지에서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다고 이제. 따라서 공공과 민간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단지에선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됐다. 이뿐만 아니라 전매 제한도 있죠. 이거를 우리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수도권 내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민간 단지들이 있습니다. 서울 웬만한 지역 일대들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는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서도 몇 군데 있죠. 뭐 광명이나 하남, 과천 이런 지역 일대들도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 내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되고 여기에 3기 신도시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면 인근 시세의 80% 이상 분양가가 산정이 됐다, 적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잖아요. 그럼 3년이라고. 근데 인근 시세 80% 넘겠습니까? 80% 미만으로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5년 거주하셔야 돼요. 5년. 최소 5년 거주하셔야 된다고. 민간은 2년 또는 3년 거주하셔야 돼요.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다고. 그리고 전매 제한은 80% 미만은 전부 다 10년. 전매 제한이 걸린다고 10년. 그러면 무조건 5년을 거주하면서 10년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는. 만약에 잔금을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이 안 돼서 전세로 주셔야 되는데 전세로 분양잔금을 대체하셔야 되는데 이제 전세를 못 줘요. 왜요?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되니까 무조건 거주해야 돼. 이제 돈 주고 가야 돼. 안 그러면은 청약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 돈을 어디서 마련하실 거예요?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10년 동안 전매 제한으로 팔지도 못해요. 팔지도. 그런데 우리가 입주하는 시점에 28년 이후부터 입주 예정인데 제가 보기엔 이 시기에는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하락기 때 입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하락장에 입주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상급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가격이 조정볼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상급지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내가 굳이 경기도 외곽지역 일대 3기 신도시에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3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서울 일대 상급지역 일대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들 질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동산 하락기가 온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 상품의 질 좋은 아파트, 질 좋은 지역 일대 상급지역 아파트 다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는 전세를 대체해서 투자에 임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매 제한으로 있어서 모든 내 전 재산이 이 아파트 하나에 다 몰빵되어 있다고 지금.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수익률이 다 떨어진다고.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 하락, 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시기 또는
가격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이 청약에 있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장기 투자가 돼버린다고요. 돈이 확 묶여버린다고. 그냥 편안하게 그 집에 사시면서, 거주하시면서 돈을 그 방바닥에 다 깔고 사시는 거라고 지금. 남들은 투자에 있어서 자산 증시를 계속적으로 하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청약에 있으면서 돈을 다 깔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매제 한 10년까지. 10년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돈을 계속적으로 깔고 살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을 못 하셨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청약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멀리 보셔야 된다고, 멀리. 투자의 관점에서 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부동산의 큰 흐름을. 흐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지금 놓여진 내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현금 들고 있다가 이렇게 부동산 떨어질 때 전세 끼고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살 수 있겠네?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과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실행을 안 하셨다면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가 이해해야지 매수 기회를 잡는 건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무주택자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세금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가의 매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으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다 부자 됐다고. 지금 저도 저 퇴근 12시에 합니다. 11시 반에 퇴근해요. 이렇게 부동산업 제가 10년 이상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이상 제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아직까지도 밤을 새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공부하는데, 무주택자분들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냐고, 이 부동산 하락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주변을 보시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만하시면 안 되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삶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의 안정적인 이 삶 버리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항상 조사하고 항상 공부하고 항상 노력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그 귀찮은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노후가 될 때까지는 성공의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지금 30대, 40대가 얻으신다면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삶은 도태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미 안주한 삶이에요. 안주하는 순간 도태됩니다. 발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노후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그럼 이 수도권 일대에 움직이지 않는 이 돈들 멈춰 있는 겁니까? 어딘가에 돈은 계속적으로 순환한다고요. 돈은 계속 돈다고. 남들은 돈을 계속 벌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안주하는 순간 남들은 돈을 계속 벌고 있다고, 지금. 어딘가에서. 내가 쓰는 돈을 판매자가 받으면 또 그 판매자가 또 어딘가에 돈을 쓰죠. 돈은 계속 순환하고 있다고요. 이 수도권 부동산이 돈이 돌지 않은 이상 어딘가에 돈은 돌고 있다고요, 지금. 투자에 임하시라고, 지금.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안주하시면 안 되십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청약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시고요. 반드시 도태한 삶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